고구려의 영양제가 그의 친위대만을 이끌고 평양을 떠나 제1차 경유지인 국내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금요. 드디어 수나라의 황제였던 문제는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전대미문의 사건을 접하게 된다. 복종보다는 전쟁을 택했던 고구려의 선택. 드넓은 중원을 통일했던 수나라로서는 실로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고구려가 회신을 보내왔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야? 예, 폐하. 일이 참으로 민망하게 되었사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고 묻지 않는가? 아래옵기 참으로 황송하오나 고구려의 왕 고은이가 아국에서 보낸 직서에 대한 답으로서 이렇게 답답하니 본론을 말하라. 어찌 됐다는 것이야?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폐하께서 보내신 사신의 목이 잘려 돌아왔사옵니다. 무슨? 고구려 왕 고은이 그자가 미쳤구나. 실성을 했어. 그런 것 같사옵니다. 변범의 작은 나라에 묻혀 살다 보니 어찌 대국의 사정을 알 리가 있겠사옵니까? 실성을 했어. 실성을. 감히 짐이 보낸 사신을 목을 베어 보냈다.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가지 않는가. 그동안 고구려가 여러 번 사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분고분해왔는가. 하오나 폐하, 그동안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왔던 것은 조공이라기보다는 국내 사정을 염탐하고 무기 기술자들을 빼내가기 위한 술책으로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그래. 하지만 고구려 왕도 귀가 있고 눈이 있을 것이다. 사방 수천리 수만리 제후들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기어와서 짐의 영을 받았거늘. 아니 고구려 따위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수나라의 문제, 이름은 양견이다. 그의 어린 외손자가 가지고 있던 주나라를 빼앗아 황제에 올랐고 곧 분열되어 있던 여러 제국을 병합, 후한 이래로 400여 년의 혼란기에 소용돌이 쳤던 중원천지를 통일한 인물이다. 역대 중국의 사서들은 문제를 일러 훌륭한 영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근검절약했으며 법을 어미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려 애썼고 나라 살림을 크게 살찌웠다 한다. 그의 영토는 동과 서론 9,300여리요 남북 간의 거리가 14,800여리까지 미쳤으며 또한 지금의 몽고 지방인 돌고를 복속시켰으니 그로서는 당연히 고구려 또한 주변의 제후국들과 같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미련한 족속들에게는 매가약이다. 어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라. 결국은 힘으로써 저들의 길을 꺾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오나 폐하, 폐하께 없어 어지러운 천하를 수습하시는 동안 고구려는 나름대로 곡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생산하여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옵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옵소서. 저 따위 고구려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안하라는 게야. 우리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짐의 이름을 듣고 도망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긴 말할 거 없다. 이복의 상서 우복이야.
예, 폐하. 군대를 고구려로 보낼 것이다. 조당에서 즉시 이를 논의하라. 예, 폐하. 지금 고구려로 보낼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50만의 정예 부병이 있사옵니다. 그 중에 10여만은 임류관 가까운 곳에 주도를 하고 있으니 서두른다면 한 달 안에 출병이 가능할 것으로 보옵니다. 10만이라. 뭐 그 정도면 일단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오나 폐하, 전쟁이란 적에 대한 충분한 첩보와 능히 오래 싸울 수 있는 후속 준비가 마련된 뒤에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래, 일리 있는 말이다마는 놈들은 짐이 보낸 사신의 목을 베었다. 서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선 임유관에 주둔해 있는 10만 군의 출동을 서두르도록 하라. 그리고 이 길로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까지 가서 고구려 왕 고은이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예, 폐하. 요즘도 그리 할 일이 많느냐? 어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한다는데도 무슨 일이 그리 바빠? 송구하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동안 환우는 좀 어떠하시온지요? 제체 병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미 건강은 묻는구만. 괜찮소? 하운데 아바마마, 어인 부르심이 옵니까? 오냐, 그럴 일이 좀 생겼다. 아무래도 너희들 중 누군가가 군대를 이끌고 나서야겠다. 어디 반란이라도 일어났사옵니까? 하면 어찌 소자에게 영을 내리시지 않사옵니까? 소자 어디든 달려가지 않겠사옵니까? 이 진왕은 그동안 진나라를 멸망시키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렇사옵니다. 이번엔 소자가 황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태자가? 이봐라, 예, 아바마마. 가화 만사성 치고 평천하라고 했다. 먼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야. 내 황후에게 들으니 태자가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통치반을 돌보지 못한다지. 그럴 리가 있사옵니까? 네,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어미가 귀머거린 줄 아오? 아니면 눈뜬 청맹관인 줄 아오? 죽은 태자비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었고 이 어미가 중매를 섰소. 태자가 방종하게 놀아나는 사이 가슴앓이 병을 얻어 죽었다지요. 어마마마,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사옵니다마는 태자비는 음식을 먹다 급체를 하여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요. 태자는 그만하오. 태자는 바람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고, 둘째는 너무 많은 공을 세워서 어렵고, 셋째는 병약해서 틀어박혔고, 그나마 넷째도 지방으로 내려가 큰 고를 맡고 있으니 이번엔 아무래도 막내가 가야겠구나. 이봐라, 량아, 예, 아바마마. 고구려 왕 고은이 무엄하게도 짐이 보낸 사신을 죽였느니라. 네가 가서 손상된 아비의 위험을 되찾아야겠구나. 아바마마, 소자에게 그토록 중한 기회를 주시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마냥 기뻐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상대는 산악기로 소문난 고구려라고 들었느니라. 그 어떠한 적도 자신 있사옵니다. 반드시 공을 세워 형님들처럼 되겠사옵니다. 그래이지. 황제의 자식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용감하고 지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황실이 돋보이는 법이야. 이번엔 량이 네가 가서 아비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거라. 예, 아바마마. 하지만 양이는 너무 경험이 적습니다. 뒤에서 형이 돌봐준다면 안심은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가? 아우도 이제 장부의 반열에 서 있사옵니다. 물론 훌륭히 싸울 것으로 기대가 되옵니다마는 불초 소자가 뒤에서 돕는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사옵니까? 아니옵니다. 소자 혼자서 해낼 수 있사옵니다. 어허,
만용은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사실 고구려는 황문시장 배구의 말만 따라 그리 쉽게만 볼 적은 아니야. 그러나 어찌 우리 수나라의 대군은 당하겠느냐? 상서 좌복야 고경은 우복야 양서와 더불어서 나라의 제일 큰 재상이고 전선의 경험이 두루 많다. 그를 군사로 삼아라. 왕세족을 총관으로 삼고 우선 임유관에 주둔해 있는 10만군의 군사를 이끌고 떠나라. 후속군 20만 중 바다는 주라우 장군에게 맡겨서 다시 후속 준비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진왕 광희와 우복의 양소는 후방에서 량이를 돕도록 하고. 예, 아바마마. 영을 두시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사옵니까? 황명을 봉행하겠사옵니다. 하오나 아바마마, 좌복과 고경은 고집이 세고 사람이 우직하옵니다. 다른 사람을 군사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예이 어린 것 같으니라고. 젊은 혈기를 절제하는 데는 늙은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야. 애비 말대로 해라. 아무튼 그래도 형이 뒤에서 아우를 살펴준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폐하? 그렇고 말고요. 역시 황후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막내 잘해보거라. 경고망도하지 말고. 예, 아바마마. 기필코 기쁜 소식을 전해 올리겠사옵니다. 그래. 고구려 그놈들이 감히 호랭이 코털을 건드려. 이놈들 어디 혼 좀 나보거라. 전하, 결국은 전선에 임하실 것이옵니까? 일이 묘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야말로 이대로 있으면 역적이 될 것이고. 하오나 그렇다고 군사를 움직이신다면 망리지신 소색의 형님 뜻에 따르게 되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진퇴양난일세. 이 역설들 모두가 지금 태제전하의 뜻을 살피고 있사옵니다. 일이 아주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 수나라는 중원을 통일했어. 통일된 제후국 중에는 옛날의 오나 월나라처럼 바다와 강에 정통한 수로군들이 있어. 다시 말한다면 수나라의 수군 또한 육군 못지않게 막강하다는 게야. 바로 여기 내주가 저들의 본거지야. 저들도 지금 좀 바빠지고 있을 게야. 전하, 망리지께서 오셨습니다. 망리지께서 여기까지. 드시라하게. 모두들 바쁘시오이다. 망리지께서 이곳 수군 군영까지 어쩐 일인지 모르겠소이다. 뻔한 일이지. 상황이 어떤가 살펴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움직이실 것인가, 그대로 계실 것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역시 태자 전하이 오십니다. 왕궁이 아니라 수군군역에 나와 계신다는 말씀 듣고 소인원 마음이 든든했사옵니다. 태왕께서 전선에 나가 계십니다. 다음 조치를 명받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이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망리지 뜻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 소인만의 뜻이라 하겠사옵니까? 이미 선대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옵니다. 욕살들은 그리 생각하질 않아요. 아직도 저들은 군사를 안이내고 있어. 전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결국은 움직일 것이옵니다. 허나 저들의 불만이 쌓이면 그 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소이까? 힘권이 강하면 왕권이 약해지옵니다. 머리가 약한 용은 이미 용의 위험을 잃은 것이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너니 행보시오. 그저 전하께서 관장하시는 수군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뵈었사옵니다.
어차피 지금쯤 수나라에서도 전함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옵니까? 저들의 수군은 우리 수군의 배가 넘소이다. 전쟁은 결코 숫자나 둔치가 아니옵니다. 망리지의 그런 오산이 바로 오늘 같은 결과를 부른 것이옵시다.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도 저들의 발언에 목숨을 비는 따위는 원하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사옵니까? 무리한 전쟁이 대답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소이다. 무릇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 책을 잡히거나 얕보이게 되면 모든 중심을 송두리째 내어주게 되옵니다. 우리는 실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사옵니다. 비축된 군량도 넉넉하고 새로운 무기들도 수없이 개발했사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게 난 망리지의 그 속내를 합니다. 어떻게 1만의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를 향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은 다가올 더 큰 전쟁의 시작이오. 아니 그렇소. 폐하께서 가신 것은 큰 불을 붙이기 위한 작은 불씨, 즉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 과연 대전하시옵니다. 지금 날 놀리시는 게요, 망리지. 우리 수군만 해도 그래요. 배가 넘는 저들을 무엇으로 감당한단 말이? 다른 사람이야 몰라도 전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사옵니다. 허튼 소리. 무엇으로 말이? 전하, 이 고굴에 전하만큼 바다에 통달한 분이 누가 있사옵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게요, 망리지? 지금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시는군요. 어인 말씀을. 고구려가 오늘날 이만큼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대륙으로의 진출보다도 일찌감치 바닷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무역분이겠사옵니까? 광개토 대왕께서 사마를 정벌하고 외를 다스린 것도 다 고구려에 강력한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전하께서 하실 일이 크시다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리 말해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소이다. 지금이라도 이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오. 전쟁이란 결국 승자 패자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오. 손자가 말했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란 말이오. 이미 화살은 시를 떠났사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망리지 뜻대로 말이오. 이제부터는 이길 계책만을 생각하시옵소서. 배가 넘는 적의 수군을 이길 수가 있겠소? 그리 되실 것이옵니다. 평소에 망리지답지 않게 허풍이 심하시구려. 소인의 말이 길었사옵니다. 우리 전함들을 보여주시겠사옵니까? 나가 보십시다. 마치 삼조고의 날카로운 불이 같사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답답해서 많은 생각을 하던 것 중에 하나오시다. 망류지께서는 수나라의 수록을 어찌 보시오? 덩치만 큰 멍텅구리 배들이옵니다. 우리 전선은 아군의 배는 빠르고 민첩하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낯간적이올시다. 하면 저들이 언제쯤 우리 해역으로 들어올 것 같소이까? 폐하께서 요하를 넘으시면서부터 좋게 서너 달은 걸려야 수나라 수로군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들이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소이까? 다 하시면서 물으시니 황망하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망리지. 저들이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소이까? 10중 8구 국경의 끝부분인 비사성으로 군대를 상륙시켜
동시에 요하를 넘는 군대와 만나려고 할 것이옵니다. 저들이 이거 평양으로 직공을 해온다면 어찌하겠소? 도성을 허술하게 방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도 모를 리 없사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가 그리 신통하지 못하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 수나라에서 보낼 수로군의 총관은 주라오라는 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자는 평생을 물과 함께 살아온 노련한 장수요. 황하와 장강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국은 강이 아니옵니까? 그자는 강에서의 싸움은 알아도 바다는 모르는 자이옵니다. 강은 그냥 일정한 형태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복잡합니다. 해류와 조류가 있고 계절풍이 있고 수심의 얕고 기쁨에 따라 전투의 향배가 가름되옵니다. 결국 모든 결정은 비사섬 근처의 장상군도에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망리지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오는 것은 6월이나 늦어도 7월쯤이 될게요. 그때는 바람도 우리 쪽인 남동풍으로 불 것이고 해류 또한 남쪽으로 흐릅니다.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길 수 있다 장담을 하시는 게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천문을 보았사옵니다. 지우 전하께서 신풍을 보내주실 것 같사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게 7월 말까지는 모든 전선을 장상군도에 묶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만 된다면 8월 초에 하늘과 바다를 뒤집는 엄청난 선물이 있을 것이옵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해류가 멈춰 역류하고 조류가 그 물살을 빨리할 것이며 바다를 뒤엎는 신풍이 거꾸로 불어 저들을 집어삼킬 것이옵니다. 날 보고 그런 허망한 말을 믿으란 기요? 하늘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만약에 신풍이 불지 않거든 소인의 목을 베시옵소서. 그러나 7월 마지막 날까지는 전하께서 하실 몫이 크시옵니다. 6월부터는 무기옵니다. 바다에 해무가 자주 끼어 비록 우리 군선이 적더라도 싸우실 만하실 것이옵니다. 하면 오늘은 이만. 아참, 아까 소인이 본 삼조고의 그 불이 말이옵니다. 미련하고 덩치만 큰 수나라 배 옆구리를 우리의 삼조고 부리가 들이받아 구멍을 낸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정과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 역시 전하는 바다에 관한 하늘의 이치를 깨치신 것 같사옵니다. 꼭 승전하실 것이옵니다. 망리지! 하지만 잘 들어두시오. 내가 이 전투에 나서는 것은 내 형님이신 폐하 때문이요.